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 즉 인내력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투자 바이블입니다. 지은이는 제시 리버모어,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의 스승이나 다름이 없는 분입니다. 윌리엄 오닐, 알렉산더 엘더 등이 극찬을 하는 투자계의 전설 중에 전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통찰과 지혜 그리고 내공은 그 어떤 대가들보다도 뛰어나고 실전적이라 생각합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의 구성은 전반부의 리버모어의 기법과 신법, 중반부에는 리버모어의 실제 투자 사례, 후반부에는 리버모어의 원칙과 조언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매매 타이밍. 주가 흐름이 뻔히 예상이 될 때 그 흐름을 기초로 해서 매매를 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주가 움직임을 관찰할 때는 당일의 시장 주도주로 그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이른바 선도주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전체 시장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주식에 관심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 다수 주식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정신만 사납고 일만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되도록 소수 업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 소수에 주목하는 것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는 판단력과 그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최소 저항선. 리버모어가 성공적인 투자자의 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 업종, 그리고 주식의 최소 저항선, 즉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항해를 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편히 앞으로 나아가라. 맞바람을 맞으며 무모하게 전진하려 하지 마라. 무풍지대에서는 항해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 다시 말해 시장이 침체해 있을 때는 잠시 시장을 떠나 낚시나 하며 숨 고르기를 하라. 그리고 바람이 다시 등 뒤에서 불기 시작하면 그때 시장에 다시 진입하여 편안히 항해를 시작하라. 선도주 추종의 원칙. 리버모어는 선도주 추종의 원칙이라는 매우 정교한 매매 시스템을 개발했다. 첫째,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할 때 당일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선도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매매 대상 범위가 최소화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이익 잠재력이 가장 큰 종목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이러한 종목만을 매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리버모어는 특정 주식이 고점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해서 이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이 저가에 거래된다고 해서 앞으로 가격이 더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는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 리버모어는 시장이 말해주는 대로 행동하려 했다. 즉 시장의 흐름 속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리버모어는 시장 선도주를 매매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약세 종목, 저가 종목이 아니라 업종 내 최강세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전 전환점. 전환점 이론을 통해 리버모어는 최적의 시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전환점은 매매에 나서기 위한 완벽한 심리적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반전 전환점은 추세의 변화를 암시한다. 리버모어는 절대로 최저가에 매수하고 최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적기에 매수하고 적기에 매도하기를 바랬을 뿐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매매에 적합한 완전한 전환점에 도달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리버모어는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 종목에 대해 유리한 상황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조만간 또 다른 종목에서 적절한 패턴이 형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내, 또 인내. 이것이야말로 매매 시점을 성공적으로 포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 즉 인내력이다. 그런데 이 말을 두고 주식을 산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리버모어는 바라던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조건이 갖춰지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매매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때, 그러한 상황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만 마치 코브라처럼 잽싸게 시장에 진입하는 영민함을 보였다. 리버모어는 전환점에 매수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추세를 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즉, 원하던 주가 움직임이 막 시작된 그 시점에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었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는 리버모어의 전환점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굳어진 계기가 됐다. 검은 화요일은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의 전환점이었다. 이날 시장은 단 하루 만에 11.7%가 하락했고 그 후로도 하락세가 계속 유지됐다. 리버모어는 이 도구를 시장 진입과 청산 시점을 정하는 데 사용했다. 반전 전환점은 시장에서의 기본적 흐름의 변화로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는 완벽한 심리적 시점이며 기본 추세의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반전 전환점은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다. 반전 전환점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급증하는 이른바 매수 클라이맥스가 수반된다. 매수 클라이맥스는 집중 매도를 부른다. 반대로 매도 클라이맥스는 집중 매수를 부른다. 거래량의 증가는 전환점을 포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다시 말해 거래량의 증가는 전환점을 확증하는 신호일 수 있다. 책에 있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형성이 되다가 이렇게 하락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때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추세 반전이 나왔죠. 이런 구간이 이제 거래량을 참고로 해서 추세 반전이 되는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대의 경우죠. 상승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환점을 형성했습니다.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이 되죠. 참고를 하는 것은 이렇게 거래량을 보고 참고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연속 전환점, 반전 전환점 외에 두 번째로 중요한 전환점 유형이 바로 연속 전환점이다. 이 현상은 보통 특정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통상적 주가 조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주가 조정이 일어난 후에 이전의 추세를 다시 이어간다면 현재 진행 중인 추세상에서 추가 진입을 고려할 시점이거나 현재 포지션의 규모를 늘릴 기회로 봐도 무방하다. 리버모어는 연속 전환점을 추세 강화로 정의했다. 주요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간헐적 추세 중단이 나타나고 이때 보급 부대가 아군 기지에 당도하여 전 부대원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듯이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타나는 간헐적 추세 중단을 일종의 추세 강화기라고 이해한다. 신중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추세 강화 이후에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리버모어는 그 종목이 다시 원궤도에 진입하여 새로이 연속 전환점을 형성할 때까지 느긋이 기다리는 편이었다. 연속 전환점은 해당 종목이 현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확증 및 보장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연속 전환점 국면은 특정 종목의 숨고르기와 추세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가격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주가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쉽게 말하자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한다면 수익률을 키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연속 전환점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전환점이 나왔죠.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다시 연속 전환점이 나왔죠. 하락으로 다시 방향을 이어갑니다. 하락으로 진행된 방향이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연속 전환점이 추가 매수의 기회, 포지션을 늘릴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락 반전 전환점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추세 상승. 이 예시에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일중 반전. 일중 반전은 장기 추세가 끝날 무렵에 종종 나타나는 주가 움직임이다. 일중 고점이 전일 고점보다 높지만 장 마감 시 종가는 전일 종가보다 낮고 당일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보다 많을 때 일중 반전이 나타난다. 리버모어에게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강력한 위험 신호다.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내내 최소 저항선을 따라 통상적 수준의 조정만이 발생했다. 그런데 벼랑간 비정상적 수준의 조정이 발생한 것이다. 거래량 폭주와 함께 3일 만에 주가가 1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정상적 주가 상승 패턴이 깨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로서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일중 반전 예시인데요. 가격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빵빵 올라갔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러다가 여기에서 일중 반전이 일어나면서 추세가 꺾이게 되죠. 이때는 팔아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 반전이 나온다는 것은 조정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손절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받아야 될 자리가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바로 이런 자리는 받지 말아야 될 자리입니다.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고가 돌파. 제시 리버모어는 신고가를 항상 호재로 여겼다. 신고가 돌파는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했고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버모어가 신고가 돌파됐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이전 고가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린 사람들이 매도에 나섰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매도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주가가 이전 고가를 돌파하고 나면 거칠 것 없이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된다. 책에 있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고가가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한번 돌파가 나왔다가 매물 소화 후에 다시 급등이 나오고 매물 소화, 급등 나오는 패턴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매물이 모두 소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척 하다가 쭉 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항상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는 게 트레이더의 자세입니다. 추세가 형성되는 시간.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형성되기 시작한 추세가 제 경로를 밟아 나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오랫동안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의 가격이 저점인 $40에 도달했다고 하자. 그러다 며칠 뒤에 $45로 반등했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2, 3포인트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여 주가가 $49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후 며칠 동안 한산하면서 거래량도 적었다. 그러다 갑자기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주가가 3, 4포인트 하락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전환점인 $40 가까이 떨어졌다. 이때야말로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이다. 쌍바닥 구간이죠.
원래 주가가 40달러에서 출발해서 4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전환점인 4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구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이 진짜로 하락 추세를 다시 형성한 것이라면 또 다른 반등이 이어지기 전에 전환점 40보다 3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 주식이 전환점을 40달러를 하향 돌파하는데 실패한다면 이는 명백한 매수 신호이므로 조정 추세상 형성된 저점에서 3포인트 반등한다면 바로 매수에 나서야 한다. 또 40달러가 하향 돌파됐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3포인트 미만이라면 주가가 43달러까지 상승하자마자 바로 매수에 나서야 한다. 이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징후이며 이런 추세 형성이 확증된다면 주가는 계속 상승하여 전환 고점인 49달러를 3포인트 이상 상향 돌파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쌍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가가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때 매수 타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쌍바닥을 지지할 거라 예상해서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위로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리버모어가 말하는 전환점은 주가의 변곡점이라 해석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 쌍바닥 자리, 전고점 돌파 자리 등이 주가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전환점들을 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했다. 그 이후로 기록 체계와 방법을 수도 없이 수정하고 손을 봤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전환점 매매를 통해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환점을 분석하는 작업이야말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적 연구 분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전환점 분석에서 얻을 것이 많다는 뜻이다. 자신의 판단력에 기초하여 매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게 마련이다. 나의 매매 원칙에 따르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 1. 특정 주식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꼼꼼히 관찰하여 평가하라. 2. 그 다음에는 시장에 진입할 가격 수준을 미리 결정하라. 최초 매수 시점 혹은 매도 시점을 정해 놓아야 한다. 3. 주가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환점을 찾아내라. 주가가 특정 방향으로 추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라 판단되는 시점을 미리 정해 놓았는데 관심 주식의 주가가 실제로 이 지점에 도달했다면 그때가 바로 시장에 진입할 시점이다. 4. 일단 매매를 개시했으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하여 위험 노출 수준 혹은 감수할 손실 규모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매매에 나선다고 해도 한두 번 정도는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전환점에 도달할 때마다 시장에 재진입한다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그 흐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을 점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 즉 매매 시점을 제대로 포착하는 것이다. 100만 달러의 교훈. 인내심을 잃었을 때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이 시점에서 조급함과 부적절한 타이밍 때문에 100만 달러 수익의 기회를 날려버렸던 뼈아픈 내 경험을 말하고자 한다. 나는 당시 면화 시장이 상승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아직 상승 추세를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쨌거나 나는 면화 시장에 진입하고 말았다. 첫 매매는 면화 2만 배일을 시장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후 가격은 1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24시간도 못돼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까지 떨어졌다. 그리고는 그 상태가 며칠간 유지됐다. 이러한 상황에 넌더리가 난 나는 결국 면화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고 수수료를 포함하여 3만 달러가량 손실을 봤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시장이 다시
매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 재진입을 부추기는 흐름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다. 그래서 결국 면화 2만 배일을 다시 매수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 내 매수 주문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듯 하더니 얼마 후 면화 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조급증 때문에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내 포지션을 전부 청산하고 말았다. 6주 동안 이런 실수를 5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평균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 나는 이 매매를 통해 2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 나는 신경질이 나서 면화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어버렸는데 이틀 후부터 면화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상승세가 계속되더니 결국 500포인트나 상승했다. 상승폭이 그렇게 컸는데도 조정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이때 조정폭은 40포인트였다. 나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했던 매매에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인내심이 부족하여 심리적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이로써 나는 20만 달러를 잃었을 뿐 아니라 100만 달러의 수익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말았다. 애초의 계획은 전환점이 돌파된 후부터 최대 10만 배일까지 매수 포지션을 늘려갈 생각이었다. 이 계획대로 실행했다면 면화 가격의 급상승을 통해 배일당 200포인트 이상의 이익을 냈을 것이다. 둘째, 계속해서 내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 때마다 내 판단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화가 치밀었고 그러한 상황에 넌더리가 났다. 정작 내가 손실을 본 이유는 처음의 계획과 판단에 합당한 방향으로 시장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내 조급함 때문이었는데도 말이다. 실수를 했을 때는 구구절절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다. 실수를 했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으면 그뿐이다. 300만 달러의 이익.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렸을 때, 심리적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느긋이 기다렸을 때 어떤 이득을 보게 됐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924년 여름 밀 가격이 내가 전환점으로 봤던 지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500만 부세를 매수하는 것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이 주문이 체결된 직후 밀 시장은 며칠 동안 정체 상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격이 전환점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시장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이전 가격에서 몇 퍼센트 정도 더 상승했다. 즉 통상적인 조정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가격이 다시 상승했고 이후 며칠간 시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다음번 전환점이 돌파되자마자 500만 부셀에 대한 추가 매수 주문을 냈다. 이는 내게 시장의 강력한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1차 주문 후 가격이 하락했던 것과 달리 2차 주문이 체결된 다음 날 가격이 3센트 상승했다. 이것은 내가 예측했던 시장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이때부터 진정한 강세장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 전개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시장 판단이 틀리지 않다면 밀시장에 주목할 만한 큰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고 내 계산상으로 아마도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부셀당 25센트 차익이 발생하자 이를 냉큼 현금화해버렸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부셀당 20센트 추가 상승했고 나는 타는 속을 아는 채 이 모습을 멀거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체 나는 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이것을 잃을까봐 조바심을 냈던 것일까? 인내심과 용기를 갖고 끝까지 포지션을 유지했어야 할 바로 그때 나는 조바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장부상의 평가 이익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전환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 전환점에 도달하는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위험 신호를 포착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나는 시장에 재진입하기로 했다. 이때는 1차 매수 가격보다 평균 25센트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이 체결됐다. 이번에는 조바심을 떨쳐내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그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했다. 그리고 호밀도 대규모 포지션을 매수했다. 1925년 1월 28일에 밀 선물은 부셀당 평균 2.05달러라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밀은 이후 1.77달러로 하락하면서 28센트 가격 조정이 일어났지만 다시 2.02달러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호밀은 가격이 떨어진 후 다시 원래 가격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전 고가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놀았다. 나는 이상함을 느껴 호밀 20만 부셀을 시장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보았다. 그러자 3센트 하락했지만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2차 매도 주문을 내었고 다시 가격이 올라왔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차 3차 매도 주문을 내었는데 이후 가격 반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락 관성이 붙으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관찰하면서 포착하기를 기다렸던 바로 그 신호였다. 호밀 시장의 가격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밀 시장에서의 포지션도 방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밀 500만 부셀에 대해 시장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냈다. 그러자 밀 선물 가격은 부셀당 1.99달러로 하락했다. 2달러는 직전 전환점이었고 이 전환점을 하향 돌파했다는 것은 내가 취한 포지션이 정확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밀 매도를 계속하여 매도 포지션의 규모가 1500만 부셀에 이르렀다. 어쨌거나 나는 이 매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300만 달러가 넘는 이익을 냈다.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심리적 시간에서만 매매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명하고 인내심 강한 투자자들에게 미래는 언제나 밝다. 리버모어의 자금관리 원칙 1. 돈을 잃지 마라. 현금이 없는 투자자는 재고가 없는 상점주인과 같다. 현금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절대로 재고를 탕진하지 마라. 단번에 혹은 단일 가격에 전체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며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만약 1000주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전환점 수준에서 200주를 매수하라. 그리고 전환점 내 범위에서 가격이 더 오르면 그때 다시 200주를 추가 매수하라.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그때 또 200주를 매수하라. 그런 다음에 주가 추이를 살펴보라. 상승세가 계속되거나 조정 후 상승이 재개된다면 이때 400주를 마저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그때마다 직전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 선택한 주식이 처음 예측한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투자자가 옳았다는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각 매매 단계에서 손실이 난다면 이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시장 추세는 틀린 법이 없다. 주가 시세는 늘 진실을 말한다. 리버모어가 사용한 매수 비율은 20%, 20%, 20%, 40%였다. 첫 매매에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30%, 30%, 40%로 해도 되며 분할 매수 비율은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에게 달려있다. 리버모어의 자금관리 원칙 2. 매도 비율을 정해두라. 리버모어의 손실 제한은 10%이다. 투자자는 매매에 나서기 전에 손절매 수준을 확실히 정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손실 규모는 투자 자본의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손실 규모가 50%라면 다음번 매매에서 이를 원상복구하려면 100%의 이익을 내야 한다. 리버모어는 선택한 주식이 처음부터 자신의 판단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포지션을 청산해버리곤 했다. 리버모어는 10% 손실이 넘으면 즉시 주식을 매도했다. 다른 이유는 찾을 필요도 없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됐다. 리버모어의 자금관리 원칙 3. 예비금을 비축하라. 뛰어난 장군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총공세에 나서서 적을 괴멸할 목적으로 예비 전투부대를 양성해둔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투자자라면 항상 예비 자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모든 시장 요소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또 매매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왔을 때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든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놓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또 다른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모든 매매에 다 참여하려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영리한 투자자는 늘 인내하고 또 항상 예비 자금을 비축해 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리버모어의 자금관리 원칙 4. 이익주는 계속 보유하라. 이익주는 계속 보유하라. 그 주식이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한 성급하게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지 마라. 평가 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 매매 결정의 토대가 됐던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서둘러 이익을 실현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징후가 없다면 그 흐름이 더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라. 전체 시장 상황과 주가 흐름을 볼 때 우려할 만한 조짐이 포착되지 않는 한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 더 큰 이익으로 돌려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라. 현재 매매에서 계속 이익이 나는 상황이라면, 즉 평가 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리버모어는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았다. 단일 매매로 10만 주나 되는 대규모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걱정 없는 아이처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다. 설사 그 돈을 다 잃는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생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돈을 잃는 것뿐이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맥락은 같다. 특정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 주식의 가격 흐름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그 즉시 주식을 처분한다. 경험이 많은 노련한 투자자에게는 예상과 반대되는 흐름이 전개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포지션 청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정리를 하자면 리버모어가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한 반전 전환점 혹은 연속 전환점에 근접한 지점에서 매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리버모어의 매매 결정의 핵심적 토대가 바로 이 원칙이었다. 반전 전환점 이후 주가가 상승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이다. 이 시점부터는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시장의 돈 혹은 장부상의 이익금으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부상의 이익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도 여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돈은 처음부터 내 수중에 있던 진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버모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전 전환점과 연속 전환점을 찾아내는 일이 됐다. 손실은 빨리 끊고 이익은 극대화하라. 즉 손실이 날 때는 손절매를 하고 이익이 날 때는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익주는 계속 보유하라.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나타날 때까지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라. 리버모어의 자금관리 원칙 5. 이익금의 일부는 예비 자금으로 떼어두라. 매매에서 이익이 났을 때, 특히 투자 원금의 2배를 벌었을 때는 그중 절반은 나중을 위해 떼어두라고 권하고 싶다. 시장에서는 현금이 비밀병기다. 그러니 항상 현금으로 예비 자금을 비축해 두어라. 지금 딱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은 주식 투자를 하는 내내 이 원칙을 고수했어야 하는데 가끔 소홀히 했던 때가 있었다는 점이다. 아들에게 전하는 조언. 언젠가 리버모어의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돈을 잃었을까요? 이에 리버모어는 답했다. 얘들아, 나도 돈을 잃었단다.
그렇지만 나는 그때마다 돈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다. 주식시장은 늘 연구하고 관찰하고 탐구해야 하는 곳이다. 건성으로 대충 훑어보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확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연구해야 한단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너무 생각 없이 내던지는 경향이 있지. 너희는 항상 감정 통제를 잘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포심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단다. 공포감이 밀려오면 평소에 이성적이었던 사람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잃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단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희망이라는 놈이다. 일단 주식 매매를 시작하는 순간 희망이 기지개를 켜지. 시장의 다른 골칫덩이들인 무지, 탐욕, 공포 등과 함께 희망 또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오로지 사실, 현실, 이성만이 통한단다. 그리고 트레이더는 틀릴 수 있지만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들. 내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면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매사에 신중하고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인류 주식 트레이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얻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른 아침 시간인 것 같다. 그 시간이면 집에는 아무도 없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만한 것 하나 없이 고요하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는 공부나 활동들을 하라. 훌륭한 트레이더는 잘 훈련된 프로 운동선수와 같다고 보면 된다. 트레이더든 운동선수든 최상의 정신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면 역시 최상의 신체 상태도 유지해야 한다. 주식시장만큼 자극적이고 또 극도로 긴장되는 전장도 없으므로 몸도 마음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주중에도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사교활동을 하고 기분 전환을 하려 하지만 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러한 즐거움을 기꺼이 희생했다. 남들이 즐겁게 노느라 보내는 이 시간에 나는 숙면을 취했고 또 아침 6시면 일어나 신문을 읽고 하루 일과를 보냈다.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꼈고 남들 노는 시간에 행한 작업에서 희열을 느꼈다. 적어도 나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사교 활동보다 더 큰 게임을 추구했다고 자부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한 과정은 내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선사해 주었다. 원하는 게임을 하고 그 게임에서 이기는 기쁨을 말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